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요즘에 이제 행정도 적극 행정이란다.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이왕에 신청한 바에는 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해주는, 물론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은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뒤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대상자를 심사 추천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률 신청에 대하여 아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한 후 적격자 평가 점수 400점 이상, 400점 이상이 안 된 사람은 위쪽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로도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400점이 이상이 되려면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400점이면 당연히 다 그냥 선정을 하니까 이 심의위원이 400점 넘는데도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떨어뜨릴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참고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에 농업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근데 배정했는데 400점 이상인 사람들 명단을 또 올리면은 대부분 그냥 그 인원만큼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과 관련된 거를 여기다 이제 제가 요약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영농 정착 의혹이 이제 나오는데요. 영농 정착 의혹을 배점이 이제 50점이다. 흔히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정성적 평가랑 정량적 평가 이런 게 나오죠. 정량적 평가는 정확히 내가 대학 졸업, 농업 관련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150점을 준다. 이거는 정량적 평가입니다. 정성적 평가는 이 사람이 영농 정착을 아주 잘할 것 같아. 이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농사질 의혹이 있나요? 이렇게.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건데 그냥 농사나 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면 점수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나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저는 농사가 참 어려서부터 참 좋았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농업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고 긍지를 가지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영농을 한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영농 정착 의혹이 좀 높아지겠죠. 이게 정성적 평가를 받는 방법이죠. 근데 이런 것조차도 최근에는 심지어 정성적 평가마저도 일정 부분 정량적 평가 요소들이 가미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나쁜 의도를 갖고 점수를 정상적으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안 준다가 아니라 안 줄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도 어떤 그 데이터화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내가 이게 정성적 평가에서 잘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바로 그런다. 기존의 영농 실적, 내가 몇 년, 요거는 농사와 관련된 거를 많이 한 게 더 유리해요. 아까 후계농업 경영인은 10년 이상 되면 아예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농업 경력도 많고 산업 사회치 활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정착 의혹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무 후 영농 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한다. 근데 여기서 예전에 이 세 번째 동그라미 거를 예전에는 안 했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 담당 공무원이 이거 괜히 애매하게 누구를 좋다 나쁘다 얘기가 뭐하니까 신청한 사람들을 전부 다 50점을 줘. 전부 다.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신청 인원별 배분표에 의해 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신청하면 1명은 50점, 또 1명은 이유 불문하고 1명은 30점, 또 나머지는 40점 이런 식으로다가 배분표에서 배정을 해서 인위적으로 똑같이 그냥
애매하니까 그냥 다 50점, 아니면 또 애매하니까 그냥 다 똑같이 40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령 및 영농 교육훈련 얘기인데요. 여기서 산업기능요원에 되려면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 관련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점수 중에 이 학교와 관련된 거가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그 학력이 150점을 주는데 기타 학교 졸업을 하면은 50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100점이 일단 깎이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주 농업 경영 전문학교이기 때문에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만점이죠. 150점 만점에 150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거가 몇 시간이냐 이거죠. 몇 시간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농산대학이 최고 유리하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다 100점 만점을 받는 이유가 3년 차는 그 농가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해 그걸 교육훈련으로 보기 때문에 100점은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따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도 해줍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교육이 아닌 이제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근데 온라인 교육은 내가 교육한 것만큼 교육하고 나면 참 그 사이트에서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이수증을 출력하면 프린트 해와서 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그 50%만 인정해요. 50%. 내가 여기 예시에 나왔죠? 내가 4시간 강의 들었으면 2시간만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틀어놓고 이게 흔히 얘기해서 좀 딴청도 피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인정되고 그것도 그럼 온라인으로 그냥 그 200시간 받으면은 100시간 이상으로 해서 100점 받을 수 있지 않냐? 그건 안 되는 게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50점. 내가 다른 데 가서 교육 못 받고 온라인으로만 했다? 이러면은 2분의 1, 또 50시간을 여기 50시간을 받을 수 있다. 요 평가표를 보면 뭐 공부하는 거 뭐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라고 다 유리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 너무 시간이 없을 때는 40시간만 해도 괜찮아요. 40시간이랑 69시간이랑 점수가 똑같아요. 50시간은. 물론 이제 공부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40시간만 해야지 이러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40시간에서 멈춰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농 경력이 이제 100점이 100점인데 영농 경력에는 영농 사회치 학교에서 사회치인 거는 아니에요. 영농 사회치입니다. 영농 사회치 경력도 영농에 들어간다. 영농 경력에. 그래서 4년 이상이면 100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경영전문학교 학생분 중에는 자영농고에 나왔다가 농업경영전문학교에 간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농업경영전문학교가 2년, 자영농고가 3년, 그럼 5년이거든요. 5년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만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농 기반 얘기인데, 영농 기반은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한 이제 토지,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토지로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영농 기반이 이제 100점이고, 2헥타르면 6,000평이 되죠. 6,000평 이상일 때 만점이다. 근데 그 최근에는 이제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그 땅을 잘 바로 이렇게 승계를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바로 또 아들이 둘인데 이 친구한테는 해주고 이 아들한테는 이 아들한테는 해주고 이 아들은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자녀 간에도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안 해주더라고요. 잘 안 해주면
억지로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는 게 경영 전문학교 나오고 교육 좀 많이 받은 분들은 영농기관이 영어로 나와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굳이 하려면은 많이 안 하고 0.5헥타 이상이면은 1,500평 되겠죠. 1,500평 정도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0헥타 20점만 맞아도 굉장히 유리하게 20점 맞으면 아주 조그만 텃밭 정도 하나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다가 해놔도 2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되지 않고 괜히 부모님하고 영농기관 점수 따려고 괜히 이 교육 시간에 얘기하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농 사업 계획이 100점 만점에 이제 10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요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정성적 평가입니다. 정성적 사업 계획서를 잘 썼으면은 100점, 보통 썼으면 80점, 잘 못 썼으면 50점인데 이 계획이 엄청나잖아요. 50점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계획서를 쓰는데 아주 내용을 잘 써야 된다는 것보다 이 내용이 그런다. 이게 아까 그 농업 후계 농업 경영인 때도 말씀드렸죠. 가장 큰 목표가 농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가, 농업에 정착할 것인가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이 친구가 쭉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가 딱 봐서 눈에 보일 때 이 사람을 상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근데 신청 인원 배분 계획에서 배점을 하고요. 또 기왕이면은 본인이 뭐 일정 부분 농사를 쭉 하면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정 부분 농사를 하고 있지만 경영 부분이라면 어떤 일부분은 뭐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할 계획을 가지다든가 혹은 어떤 뭐 온라인으로다 전자상거래로 해서 내가 농산물을 어떤 제값받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업에 넣어준다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농업을 크게 하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가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서 세우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가 힌트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점 사항입니다. 기본 점수 외에 이제 가점이 있는데 농업계 학교장에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학교만 나오면은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 제가 10년 동안 이거 담당을 했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하면서 추천서를 안 가져온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20점이 또 가점되고,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한테 20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 나오니까 산업기사나 기사 따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볼 게 아니라면은 그냥 기능사 자격증 좀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기능사 자격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능사 자격증도 똑같이 20점이에요. 기술사도 20점, 기사도 20점, 산업기사도 20점. 다 똑같이 농업 관련 자격증은 20점을 드리니까 자격증 하나 이렇게 따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계 농업 경영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0점을 드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 항목별 50점 가산이 산업 연계교육과정 2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또 농대 미래 전문 농업 경영인 교육과정을 역시 200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그 다음에 10일 이상 영농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10일 이상 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보다도 이 3번 항목을 혹시 할 수 있다면 50점을 가산점으로 받고 농업계
학교를 나왔다 이러면은 거의 그냥 된다고 보고요. 제가 정성적 평가를 그냥 중간 정도로 놓고 기본적으로 농업계 학교를 나온 사람이 몇 점 나오나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460점이 그 최고 낮은 거예요. 가점이 거의 없어도 추천서 정도만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 400점이 넘으면 되기 때문에 농업 경영 전문학교를 나오셨다면 거의 선정 범위 안에 계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은 산업기능요원이 그래서 이제 결국 되고 나면은 그 교육 훈련을 받는데 그 자체 교육을 수립해요. 이건 이제 제가 할 일이죠. 분기별로 와서 농사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가는데 교육하면서 조금 최근 들어 힘든 거가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된 사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축산을 하고 있어요. 축산.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벼농사 위주로 한 70%가 벼농사여서 교육 내용을 그리고 축산하는 사람도 일부분 벼농사를 조금씩 짓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전문적으로 축산만 하다 보니까 축산이 또 한 가지만 아니잖아요. 뭐 항우, 낙농, 양돈, 양계, 뭐 육계, 뭐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심지어 뭐 곤충 뭐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교육을 시킬 때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주에 13명이라고 13명이 앉아 있는데 똑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몇 명 없어요. 다 골고루. 그 골고루 있는 사람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그냥 당면된 상식 위주라든가 거기 플러스 이제 농업 경영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 그러니까 농사를 수지 담는 농사, 투입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3개월 미만은 국내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그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에 또 넣어주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얘기 교육기관에 뭐 수학할 수 없음.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이 된 사람이 교육 다른 데 가서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 다만 야간에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가능하다 이럽니다. 아까 그거 세 번째인 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복무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현역이 34개월이고 보충력은 23개월. 그러니까 보충력하고 현역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보충력이면서 산업기능요원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전 13명 중에 딱 1명 있어요. 한 명. 그렇게 그냥 충분적으로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30일을 초과하는 뭐 병가를 냈다든가 휴가 뭐 이렇게 냈을 때 그 다음에 8일 미만 무단이탈 8일 미만인데 8일 이상 무단 이탈하면 아예 연장이 아니라 이제 산업기능요원이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8일 미만 복무 이탈 기간은 복무 연장을 종사한다. 그래서 내가 제대를 늦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아파가지고 34개월 중에 뭐 수술을 받는다든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 기간만큼 좀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일지를 썼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일지를 썼는데 요즘은 병역 일터라는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워드로다가 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요. 집에 있는 PC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또 간혹 또 컴퓨터에 너무 또 익숙하는 사람이 또 아주 젊은 층들이 대부분 컴퓨터 잘하는데 또 일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간 근무일지를 옛날식으로 주간 근무일지를 이렇게 쓰는데 좀 에피소드 같습니다만 예전에 그 주간 일지에다가 너무 이렇게 너무 진실되도 참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축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히 뭐 바람이 부나 거의 그냥 비슷하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경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한겨울이나 혹은 또 그 비 오는 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으니까 또 효성스러우니까 엄마 빨래를 개드렸어. 그랬더니 그 주간 근무일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엄마 빨래 개어드림 이렇게 썼어요. 그 뭐 진실되게는 쓴 건데 이제 그로 인해서 병무청에서 와서 이제 그걸 문제 삼아서 그 산업기능요원과 제가 둘 다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냥 너무 진실되고 그날 제가 그 기상청에 그 자료까지 출력해서 이렇게 주면서 이래서 했으니까 향후에는 농업 관련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다 해서 그 조건으로 무마됐던 일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근무일제를 쓴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정이 이제 취소되는 사항이죠. 선정. 하고 있다가 내가 산업기능요원이 취소가 돼. 취소가 될 때는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이제 취소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로 이사를 아주 이주를 해버리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8일 이상. 아까 8일 미만이면은 제가 그 사람이 복무 기간을 그만큼 연장을 하면 되는데 8일 이상을 이탈을 했거나 아니면 자영업 어떤 장사를 하러 갔다가 취직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은 취소가 된다. 다만 허가를 득하고 신청서를 써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60일 이내에 농해소득 사업을 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주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일단 나이 먹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돈 타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농한기에 뭐를 많이 하면 이쪽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를 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경종에 축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중 비슷하지만 경종은 한겨울에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을 이용해서 60일 이내에 흔히 얘기해서 알바라죠. 알바식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의 불성실, 그다음에 교육이나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일에 재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안 오면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장소를 무단 이전, 사업 장소를 이전한다는 게 흔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동안에는 뭐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있었는데 금년대 큰 장마 났잖아요. 큰 장마 나서 하우스가 그냥 다 떠내려갔어. 그럼 뭐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질래니까 거기다가 또 지면은 이전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다 지면은 내년에 또 물난리 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대가 높은 다른 데 옮겼어. 옮기면은 사업장을 이전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옮기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센터에 이렇게 사업장을 옮깁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써서 내면은 승인을 받아서 당연히 승인을 해드리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선정이 작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질병이 워낙 심해서 1년 이상을 이렇게 장기간 입원해 있고 교통사고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내용이겠죠. 절도, 폭행, 도박
뭐 이런 거로다가 형사상의 소출을 받아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때도 취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뭐 문제가 되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능요원이 돼도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연가도 쓸 수 있고 병가도 쓸 수 있고 그러는데 1년에 15일을 쓸 수 있고요. 병가를 쓸 때는 미리 그냥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전화 연락을 해서 원래는 와서 신청서를 써야 되지만은 특히 몸이 약거나 이런 사람은 전화로도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에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0년 3월 1일 날 편입됐다면 2021년 2월 28일까지 기간 중에 15일을 연가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복무 관리를 병무청에서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산업기능 담당자인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 이상 그 농사 짓는 곳에 방문을 해서 농사를 잘 짓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잘 지으면은 성실영농 이랬는데 99.9%가 항상 성실영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복무일지를 상황을 사업장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제가 한번 갈 때마다 이렇게 사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무청에서 1년 중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불시 점검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잘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일하는 동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병역일터 포털에서 주간 근무일지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표를 저희가 이거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병무청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개인별로 공무 상황 대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편입해서 제대하는 날까지 공무 상황 대장을 관리하고 제대 후에도 한 5년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끝났고요. 성공적인 이제 창업을 위한 내용인데, 성공 창업, 그러니까 그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서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공부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항상 본인 적성에 맞는 것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자기 적성에 좀 맞는 것, 적성에 맞는 농사를 좀 짓고, 그 다음에 그 후계 농업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농사에 대한 정보, 농사 짓는 방법, 농사 짓는 어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것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자금 이런 것까지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계획서, 10년 계획 아니면 내가 평년 60살까지 대충 어떻게 하겠다. 그 방향을 큰 그림으로다가 그려놓는 거가 전략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60살 될 때까지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다시 중전략으로 10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단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엉뚱한 일, 필요하지 않은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멘토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론 어려움에 뜨면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잘 편리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멘토가 있는 것이 좋죠. 멘토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농업 전문학교의 교수님들이 1차적으로 멘토가 되겠고요. 졸업 이후에도 이제 교수님과 계속 연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저 사회 나왔을 때는 농업 관련 기관,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함께 이렇게 자주 찾아보고 이렇게 연을 맺어가면은 그게 곧 멘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성공 창업을 위한 준비, 또 전략 사원칙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덜 지났으면 요 뒤에 것도 많이 생각해야 하는데 바로 그림만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금 여기 촬영 장소가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입니다. 세미나실이고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내용을 한번 살짝 그림으로다가만 보도록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내방객과 같이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상담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상담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거가 주 업무예요. 농사지면서 농업 경영이라든가 병해충, 그 다음에 농작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경이 되겠고요. 주로 하는 일 중에 그 중에서도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동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고구마의 무병묘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쌀을 농사진 거가 이게 정말 밥이 맛있나 맛이 없나를 계량화시키는 거, 수치로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농업 분석실은 토양 분석을 합니다. 흙을 질소인산가리가 얼마만큼 들어있나,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질이나 중금속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비료를 주는 대신에 미생물도 많이 주고 있어요. 미생물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축산해주는 또 고체 미생물,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를 사는 게 굉장히 경영상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은행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가는 농기계 구입가의 0.4% 이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산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원유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그 젖소의 초유를 이렇게 받아서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 젖소 초유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먹고 한우가 초기에 송아질 때 병들거나 죽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농사 먹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관농업, 당나무에 가면 이렇게 메밀이라든가 이렇게 코스모스도 막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거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농사도 이제 체험도 많이 해요. 그래서 농촌 체험 관광 이런 거를 했는데 이분들을 위한 또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인이 되면 성인 계속 교육한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준교육기관이라고 하고요. 팀장을 아직 보직을 받지 않은 사람을 다른 시청 사람들은 주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준교육기관이라 저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농업인 대학을 1년 과정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농촌지도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사로 편입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같은 거를 하는데 요는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축제가 있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이제 됐는데 내년 정도면 좀 낮을 거라 하더라고요. 희망을 가져보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울 때 저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또 축제도 했던 적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직접 했던 내용입니다. 온라인 축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제 홍보를 위해서 청계광장에 가서 이렇게 벼타작, 전통적인 타작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전통 민속 문화도 이렇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자원을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래서
고구마를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품종도 육성하고요. 벼를 여기 우리 농업기센터는 500여 품종을 이렇게 심어놓고 관상용으로도 쓰고 또 유전자원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현장의 문제가